안녕하세요. 올러버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벌써 이제 정규 시즌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시즌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올 시즌 정규 시즌 경기가 한 경기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 몇 개월 전에 이제 스케줄 발표 방송에서 뭐 이 얘기를 좀 언급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뭐 너무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한 경기가 추가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홈 경기를 치르느냐 그리고 누구와 붙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AFC 팀들이 홈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르고 예. 내년에는 NFC 팀들이 이제 홈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지구내 순위를 기준으로 동일 순위를 기록했던 타 컨퍼런스 팀들 중에 한 팀과 상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캔자시티 칩스 같은 경우 지금 AFC 웨스트 1위를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NFC에서 1위를 차지했던 팀들 중에 하나인 패커스와 이번 시즌 이제 추가 경기를 갖게 됐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시즌이 17경기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올 시즌부터 프리시즌 게임이 이제 한 경기가 줄었습니다. 정규 시즌 한 경기 늘어나면서 프리시즌 게임이 한 경기 줄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프리시즌의 연장전이 사라졌어요. 뭐 사실 대단히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뭐 아마도 이제 조금이라도 선수들의 어떤 체력 뭐 저하 이런 걸 좀 방지하려는 이제 규정이 아닌가 싶고,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정규리그 연장전 규정이 좀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빨리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장전 룰은 코인 토스를 이기는 팀, 그러니까 공격권을 먼저 가져가는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먼저 공격권을 가져가는 과정이 사실 운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팬들의 좀 원성을 사고 있죠. 뭐 운도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공정성에 있어서는 좀 많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를 냈을 때 이 현 시점 이 연장전 룰을 도입한 이후로는 성공을 가져간 팀이 이길 확률이 90%가 된다 그래요. 약 9대1 정도의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좀 결론이 나와 있고, 현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시즌에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셀러리 캡 변화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인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중 수입이 많이 줄었고 여타 다른 수입도 많이 줄어든 각 구단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이 노사 협의를 통해서 올 시즌의 셀러리 캡은 1억 8,250만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시즌에 1억 9,820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8% 정도의 감소가 있었는데, 예. 이 NFL의 셀러리 캡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1994 시즌입니다. 이제 그때 3,4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예. 2009년에 1억 2,300만 달러가 될 때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0년에 일시적으로 이제 셀러리 캡을 한 해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셀러리 캡이라는 좀 의미가 사라진 채 이제 한 시즌을 치렀었고, 11시즌에 이제 다시 1억 2천만 달러의 셀러리 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후로 2020 시즌에 1억 9,820만 달러까지 단 한 번도 셀러리 캡이 늘지 않았던 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유례 없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NFL 셀러리 캡도 처음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네. 이제 뭐 그런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2 시즌에는 다시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기적인 어떤 이 자구책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경기장 관중 입장과 뭐 셀러리 캡은 이제 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뭐 이번 시즌 좀 대다수의 관중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예. 2022 시즌에는 2억 800만 달러 정도의 셀러리 캡으로 좀 대폭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확정될지 향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제 관중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별 다른 이슈가 없는 한 일단은 이제 이 100% 관중이 들어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각 주마다 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장에서는 뭐 백신 접종 뭐 증명서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최근 3일 이내에 뭐 코로나 음성 확인 결과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일부 조건을 다는 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조건 없이 100%를 다 수용하기로 하는 구장도 있고 예. 뭐 지금 그런 정도로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관중들이 돌아온다는 것, 뭐 야구를 중계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관중이 있고 없고는 프로스포츠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이제 NFL 경기가 이번 시즌에는 이제 많은 관중과 함께 이제 뭐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중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변화는 아마 팬분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등번호 규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단주 회의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요. 일단 기존의 이 번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러닝백, 타이트엔드, 와이드 리시버가 1번부터 49번 그리고 80번부터 89번까지 착용이 가능해졌고요. 디펜시브 백, 그러니까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이 역시나 이제 1번부터 49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인베커가 1번부터 59번, 그리고 90번부터 99번까지 번호를 쓸 수 있고요. 쿼터백, 펀터, 키커는 1번부터 39번까지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O라인과 D라인, 그러니까 O라인은 50번부터 79번, D라인은 90번부터 99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이제 등번호는 모두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식 축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팬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예. 조금 이제 기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뭐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한 이제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은 특정 포지션이라고 해서 뭐 어떤 번호만 달아야 되고 이런 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축구의 골키퍼 정도를 제외하면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제한이 없는데 이 미식 축구는 기존에 이제 특정 포지션 선수는 특정 레인지에 이제 번호만 달아야 된다 이런 이제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게 조금씩 점차 완화가 되고 있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또 한층 또 이제 문이 활짝 열렸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원래 와이드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번부터 19번, 80번부터 89번까지만 적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1번부터 10번 그리고 20번부터 49번까지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하면 올 시즌부터 바로 그 번호를 달고 뛸 수가 있는데 올해 번호를 바꾸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진 그리고 옛날 번호가 찍혀있는 유니폼을 자기 돈 주고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재고들을 어떤 자신의 사비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일런 램지 선수가 원래 달고 있던 20번 대신에 5번으로 등번호를 바꿨고요. 레너드 포넷 선수가 원래 28번을 들고 뛰었었는데 이번에 7번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해주신 두 선수 외에도 이제 몇몇 선수들이 이제 등번호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보면 대부분 좀 고액 연봉자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유니폼을 사야 하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선수만이 이제 과감하게 이번 시즌 등번호를 바꿀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번호를 바꾸는 것조차 하나의 수액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 시즌부터 번호를 바꾸는 선수들은 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올해 한시적이고 어쨌든 이 올해 번호를 바꾸는 선수들도 없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경기 내적인 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오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흔히 셋업 존이라고 얘기하는 존이 있잖아요. 그 존에 머무를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9명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셋업 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직관적으로 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킥오프 상황에서 그 리시빙 팀 선수들이 이제 특정 구역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셋업 존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셋업 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공이 놓여진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공을 차는 방향으로 10야드 나간 곳이 시작점이고 예. 25야드 지점이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득점을 한 후에 킥오프를 이제 자기 진영 35야드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키킹 팀의 45야드에서 시작해서 리시빙 팀의 40야드 지점, 그러니까 이 총 15야드 구간이 셋업 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의 룰을 살펴보면 그 리시빙 팀 11명 중에 최소 8명이 이 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었지 최대 인원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 변화를 통해서 최대 9명의 선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조항이 생겼는데 결국 이 조항의 변경이 어느 지점에서 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날 것이냐 예. 하면은 결국 온사이드 킥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온사이드 킥이 어려워진 부분에는 2018년에 벌어진 이제 룰 개정이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킥을 하기 전에 공 뒤에서 키킹 팀의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가속도를 붙여서 태클을 하기 때문에 리시빙 팀 선수들 혹은 이제 달려가서 부딪히는 쪽이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서서 출발을 하게끔 룰을 바꿨었고, 그리고 이제 키킹 팀의 이 다른 선수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서게끔 이렇게 이제 룰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온사이드 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도 이제 쉽지 않은 뭐 그런 킥인데 이제 이러한 어떤 선수를 좀 보호하겠다는 원칙이 더 우선시 되다 예. 보니까 이제 키킹 팀 입장에서 많이 불리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룰 개정 변화를 통해서 조금은 더 유리해졌다. 왜냐면은 이제 온사이드 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리시빙 팀의 대다수의 선수가 이제 그 셋업 존으로 다들 몰려와서 이제 이 공을 리커버리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셋업 존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뭐 결국에 최소 두 선수는 셋업 존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면 키킹 팀 선수들이 더 많은 숫자 싸움에서 이제 유리한 채로 이제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국이 부상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어떤 온사이드 킥의 성공률을 좀 높여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존의 룰 하에서도 온사이드 킥 장인으로 거듭났었던 구영애 선수였잖아요. 거의 뭐 온사이드 킥의 전설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뀌는 룰에서 온사이드 킥의 확률이 더 올라간다면 그만큼 구영애 선수의 온사이드 킥 성공 확률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ル개정 때 이 온사이드 킥을 대체할 만한 어떤 보완적인 룰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구영애 선수의 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좀 예.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팀들이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의 공격 기회로 뭐 자기 진영 뭐 1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이 부결이 되면서 뭐 온사이드 킥의 가치가 여전히 남게 됐고 예. 또 이번 시즌 룰 개정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또 구영애 선수의 온사이드 킥 성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룰이 개정이 된 부분, 보통 이제 세컨드 포워드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나가는 패스를 한 번만 시도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굴절된 공을 잡아서, 그러니까 패스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 앞에 오라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선수에 맞고 공이 높게 떴어요. 그걸 이제 다른 선수가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 다시 한번 패스를 앞으로 하게 되면 반칙이에요. 반칙인데 기존의 룰은 다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페널티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컨 다운이었으면 그대로 세컨 다운이 되고 야디지만 뒤로 물러나는 그런 반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부터는 뒤로 야드를 물러나는 것도 물러나는 거고 다운도 잃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컨 앤 10이었으면 뭐 서드 앤 15 뭐 이렇게 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5야드 페널티만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그 5야드에 더해서 이 다운 로스까지 이제 부과를 하겠다. 예. 이제 이런 좀 룰 변화가 있었고 뭐 이제 아주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이 이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넘었다가 이제 뭐 상대 수비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전진 패스를 던지는 것도 이게 페널티예요. 예.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이제 5야드 후퇴와 로스 오브 다운 페널티를 이제 같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룰이 개정이 됐느냐면 지난 시즌에 11주차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LA 램스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톰 브레이디가 서드 다운에서 이제 굴절된 패스를 잡아서 마이클 반스에게 다시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패스가 성공이 됐는데 반칙이죠. 어쨌든 반칙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이 페널티를 디클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공격 기회에 한 번을 더 주기 싫어서.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연적으로 이제 포스 다운으로 넘어가고 뒤로 후퇴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룰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변화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세컨 포워드 패스 페널티에 대해서 좀 엄정히 처벌을 하겠다는 뭐 사무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터치다운이 성공된 이후에 엑스트라 포인트나 투포인트 컨버전을 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2019년에 시카고와 덴버의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경기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덴버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을 했고 결국 이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한 점 차가 된 상황에서 이 덴버가 딜레이 오브 게임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받고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덴버였는데 딜레이 오브 게임이 되면서 야드를 물러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물러난 지점에서 5야드를 물러나야 되잖아요. 5야드를 물러난 지점에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면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엑스트라 포인트로 바꿉니다. 바꿨는데 또 코디 파키였어요. 심지어 코디 파키가 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패를 해요. 그런데 시카고 베어스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합니다. 근데 저희의 상식대로라면 5야드를 물러갔으니까 다시 5야드를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저희의 상식선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기존의 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페널티로 인해서 덴버가 1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고 이제 덴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아마 시카고 베어스 팬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먼저 딜레이 오브 게임 반칙을 범했고 물러났는데 그러면 다시 2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투포인트 컨버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왜 딜레이 오브 게임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시 1야드 지점에서 우리만 반칙을 한 것처럼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느냐라는 그런 항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서 이제 상대편이 반칙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이제 그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룰이 개정이 됐어요. 이번 이제 덴버와 시카고의 경기를 예를 들면 예. 덴버가 이제 2야드 지점에서 페널티를 범해서 7야드로 물러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카고가 반칙을 범했을 때 6야드를 앞으로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페널티를 줬던 5야드만큼만 당겨와서 이제 그렇죠. 2야드 지점에서 어떤 뭐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룰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멍을 일종의 메운 개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터치다운 이후에 엑스트라 포인트 그리고 투포인트 컨버전 상황에서 반칙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뀌는 부분이 주심과 판독 부스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챌린지가 요청된 상황에서만 이 리플레이 오피셜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챌린지가 요청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이제 현장에 경기장에 있는 심판진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번 상황은 좀 우리가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에 좀 클리어하고 오비어스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뭐 어떤 팀에서 챌린지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주심이 리플레이 오피셜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공의 소유권 판단이라든지 패스의 성공 여부, 그리고 공이나 선수의 사이드라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골라인 등과 관련된 위치 판단, 그리고 다운바이 컨택트의 여부 판단, 그러니까 루즈볼을 터치했는지 여부, 혹은 사이드라인, 골라인, 엔드라인을 밟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리플레이 오피셜이 주심에게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울인데 불리지 않았다거나, 혹은 방금 원래 공이 다운이 된 지점에서는 우리가 퍼스트 다운을 얻어야 되는데 퍼스트 다운을 얻지 못하고 갑자기 포스트 다운으로 넘어간다던가, 내지는 상대 팀이 퍼스트 다운을 얻지 못한 위치에 공이 놓이게 됐는데 이걸 주심이 살짝 옮겨서 퍼스트 다운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 결과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집에서 TV로 이제 경기를 보시다 보면 주심들 왜 저렇게 판정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이제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현장에 있는 심판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룰 개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심판진들의 좀 변화, 마인드의 변화,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레이 오피셜이 보다가 전화해서 너네 틀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심판진이 우리가 조금 애매하니까 비디오를 한번 볼까? 이제 이런 그렇죠. 네, 이런 순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과연 자신의 어떤 좀 자존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무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좀 설득을 하고 예. 좀 뭐 고가 같은 거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심판들과 그리고 리플레이 담당 심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프로토콜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차원에서 선수 그리고 코치, 스태프들에게 모두 백신을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들이 정규 시즌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돼서 만약에 그 소속팀이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몰수패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치르기로 했던 팀, 상대 팀의 금전적인 손해까지 모두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어떤 관중 수입이나 뭐 굿즈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히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청구를 하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한 거죠. 예,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문제지만 몰수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이 NFL 사무국의 어떤 입장을 보면 코로나 시국이고 모두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16경기를 다 정상적으로 치르는 데 집중하자 였다면, 올 시즌은 너희가 잘못해서 지금 백신이 있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고 리그 진행에 차질을 주면 너희에게 확실한 페널티를 줄 거야 라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이제 환경이 달라졌고 예.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명히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사무국도 그에 따라 좀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예. 뭐 저는 좀 합리적인 방향의 이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애틀랜타 펠컨스가 뭐 100% 백신을 맞았다 예. 이렇게 하면서 뭐 보도 자료도 내고 하는 걸 봤는데, 사실 지금 일부 좀 자기 신념을 내세워서 백신을 안 맞은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뭐 일단은 걸리지 않고 좀 리그가 문제없이 좀 치러지기를 일단은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올 시즌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저에게 기쁘게 와닿는 부분은 역시 정규 시즌에 한 경기가 늘어났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시즌에 들어가서 뭐 리뷰를 하면서 이 정규 시즌이 이제
끝나가는 것이 항상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지겹게 했었는데 예.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한 경기 더 길어졌으니까 이제 팬분들도 더 저희와 함께 이제 오랫동안 이 리그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